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펜화를 그리는 건축가 이관직 씨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상인데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의 문외한인데,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축가의 매력이 마치 그 고전처럼 자신의 작품이 남는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보통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아침 출근길에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설계한 건물들을 이렇게 몇 개 만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생산한 뭐 내가 그린 내가 뭐 그런 것들이 만족도 주고 뭐 일반적인 건축가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예. 네. 건축사로서 평생 그 건축 일에 종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돌이켜볼 때 건축,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뭐 직업이 뭐 이제 좋아서 하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살아왔다 그럴까, 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 내 전공이고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뭐 직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돈을 벌어서 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건축은 이제 작업하는 자체가 만족감, 즐거움, 아까 생산된 결과물의 건축물 말고도 그런 작업 자체에 갖고 있는 뭐 직업적 즐거움, 뭐 어떤 성과적인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뭐 건축을 해왔습니다. 예. 네. 건축사란 말도 있고 건축가란 말도 있는데, 이게 문외한이 볼 때는 건축가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일반적인 생각이 맞고요. 그리고 뭐 아마 우리나라의 사전적 정의도 아마 건축가가 훨씬 더 오래된 걸 갖고 있고, 약간 거기 이제 지금은 이슈가 좀 복잡해졌는데 단체 이슈가 있습니다.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뭐 이래서 건축가협회가 이제 건축작가협회로 출발을 먼저 해서 이제 한 7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갖는 건축사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경쟁 구도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제 라이센스 집단인 건축사협회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뭐 이제 국가로 인정받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작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집단이 이제 건축 뭐 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뭐 일반 사람도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가로서의 나름의 철학이랄까요? 원칙이랄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뭐 건축을 이제 즐겁게 재미있게 어쨌든 의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건축하는 작업이 이제 거기 사는 사람, 이제 일반적인 예술과 구분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예술은 어떤 자기 작업을 통해서 그걸 감상하는 뭐 이런 것들이지만,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네,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이제 저는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자 건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제 좋은 건축, 사용자는 주인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일반 이용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식이 물려받으면 그 자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쨌든 간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반적인 어쨌든 사용자를 고려한 건물을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유저가 있는 그런 예술이군요. 분야죠. 네. 건축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혹시 여건이 되면은 건축주로서의 경험을 한번 쌓아봐라, 이렇게 권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권할 만한 일이긴 한데, 네. 이 건축주 요건은 이제 돈이 있어야죠, 일단. 그러니까 그렇죠. 뭐 건축을 하고 싶다는 거는 뭐 드로잉으로 하고 꿈꾸고 우리 어려서 이렇게 이제 뭐 그림 그리듯이 할 수 있지만, 이제 건축주가 되는 일은 사실은 욕심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요. 건축이라는 건 워낙에 이제 뭐 돈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뭐 여건이 갖춰져 있는 일이니까 뭐 권해야만 되는 일은 아니고요. 뭐 그런 걸 누구나 꿈이갖고 자기 집을 짓고 싶고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 뭐 그런 꿈의 하나지, 뭐 권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꿈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 자기 공간을 갖는 꿈, 그런 거랑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건축주가 되는 일은 뭐 어느 경우나 바람직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건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죠. 여건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해볼 만한 일이다.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꿈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의 꿈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공간을 만들고 또 뭐 이제 자기 이제 건축물을 갖고 있고 거기서 살고 하는 것들이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 꿈이니까 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공부 이해, 뭐 준비 이런 거가 필요한 일이지 권하는 일 정도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축가도 힘들겠지만 건축주도 힘들다면서요? 뭐 개인주택 짓는 사람들 경험이 이제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이 또 이제 돈도 필요한 일들이고 이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설계적인 어쨌든 그런 충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공사비가 이제 설계비의 한 2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중에 생기는 문제가 20배는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고 공사하는 사람은 또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미리 메꾸고 저리 메꾸면서 충돌이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주가 사실은 이제 한번 짓고 나면 몇 년을 늙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어쨌든 자기 집, 꼭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건축물 한번 지어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일종의 뭐 체크리스트 할까요? 몇 가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땅이라는 게 이제 위치가 제일 중요해서 이제 자기가 꿈꾸고 뭐 희망하는 것에 어쨌든 적정한 장소에 있는 땅을 구하는 일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고요. 뭐 부동산 뭐 실제로 인터넷 정보 통해서 그렇게 땅을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이제 소위 건축가, 건축사하고 연결되는 일인 거죠. 이거는 뭐 상품 구하는 식으로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어갖고 잡지를 두지고 작가를 찾는다든가 지인을 통해서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좋은 사람 만나기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시공자를 잘 만나는 일도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건축사한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개발 책임은 또 시공자한테 있으니까 어쨌든 20배의 부담을 가지고 시공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좋은 일이죠.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 잘못 만나게 되면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 일이어서 그 세 어떤 단계를 잘 짚어가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 만나는 일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땅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땅에 대한 안목이랄까요? 뭘 좀 봐야 됩니까? 그럼 뭐 같이 뭐 봐줄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친구가 뭐 전문적으로 있어서 데려가면 제일 좋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전망이 좋고 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야 물도 잘 빠질 거고 뭐 대부분 이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땅에 대한 건 일반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이 보고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조금은 뭐 설계자를 만나는 일과 비슷하게 설계자를 먼저 만나도 됩니다. 먼저 만나서 같이 이제 보면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부동산이 권하는 거가 많은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네. 자, 건축가로서의 나의 대표작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그 질문 한번 전에 적어줘갖고 뭐 봤는데 저는 이제 사무소를 올해 한 40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남 밑에 소장으로 있을 때 현상설계 당선되기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과천의 정보과학도서관인데 그게 지금도 뭐 살다가 이제 출근하는 거리에 있는 그 건물인데 잘 사용되기도 하고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 그런 건물이 이제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기동에 외국인 학교인데 하비에르 국제학교라고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교 초입 뭐 이런 애들을 기숙해서 하는 이제 수녀가 상주하는 그런 학교인데 하비에르 국제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뭐 그 정도 건물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물 가끔 기회가 있으면 근처에 가서 또 사진 찍게 되고 뭐 그런 건물입니다. 예. 그 건물 어디인가 건축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과천도서관에는 있고요. 거기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명패석 같은 걸 만들잖아요. 준공 때 이제 준공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거기에 건축사 이름이 들어 있고요.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뭐 약간 폐쇄적인 학교인데 외국인 학교인데 그래서 있을 건데 뭐 확인은 제가 뭐 기억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때도 미술반 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학의 미술반은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제 서화회라고 하는 서화회. 건데, 네. 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연대 친구들 아까 뭐 우리 이제 이부채 씨도 연대 나왔지만 연대에는 이제 화우회라는 이제
그런 서클 동아리가 있고, 고대는 서화회라는 동아리 있는데, 초창기는 비슷하게 이제 어떻게 서예하고 서양화를 같이 하는 서클이에요. 연대는 그 헤어졌고, 고대는 남아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거기를 처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스카이블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입력되어 있는 게 스카이블루라서 맞아요, 색깔이? 그래서 원래 만년필을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건 회사마다 이름을 따로 정하는데, 로얄 블루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가 어떻게 하다 즐겨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궁정에서 이제 나라의 상징으로 쓰던 이제 색깔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럽에서 색을 블루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뭐 대명사처럼 된 색이죠. 그래서 아마 로얄에 붙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로얄 블루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제가 쓰는 만년필 회사에서 붙인 이제 잉크 이름, 색깔의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로얄 블루로 펜화를 그리십니다. 꾸준히 페이스도 올리기도 하시고 전시회도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림이란 뭔가요? 뭐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취미겠죠. 취미인데 이제 건축이란 작업은 이제 설계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펜을 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형도 만들어 보지만 그런 그리는 작업이 많고요. 요새는 이제 출력기들이 통해서 복사 출력기를 갖고 체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검은색이 아닌 색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분되는 색으로. 세피아라고 이제 그 먹물 만든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이제 붉은빛 나는 색깔, 자줏빛이죠. 그런 색깔도 쓰고 그랬는데 이 블루가 이제 잉크 수급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까만색과 구분되는 색으로서 잉크 수급이 제일 좋은 색이 파란색이었고 가끔은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색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블루를 쓰게 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년필이잖아요. 내가 쓰는 게 처음에 이제 이게 만년쯤 가는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년 가기는커녕 제가 전시회를 해갖고 이제 작품도 뭐 이렇게 구매해 갖고 팔고 그랬는데 색이 날아가더라고요. 만년필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건 펜으로 하는 스케치지만 붓스케치라고 붓으로도 하는데 이제 뭐 수채물 거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가 돼서 그런지 잘 안 날아가고 오래 가고요. 작품을 이제 할 때 혹시 이제 펜화를 사시는 분한테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안 가고 필요하면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 이제 제가 만년필이 날아간다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공적으로 뭐 국가 간의 사인도 만년필하고 다 그러는데 실제로 오래되면 잉크는 날아가더라고요. 잉크가 날아가는군요. 네. 아. 만년필이 아니더랍니다. 네. 이름이 파운틴 펜을 만년필로 정했을 뿐인데 왜 만년필인지 모르겠고 그러네요. 만년 가는 거 아니고. 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히 시니어들한테 이거 권할 만한 취미입니까? 아까 질문이 또 권할 만한 일인 게 두 번 질문을 주시는데 물론 뭐 이렇게 취미라는 거는 뭐 있으면 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년 노년이 되면 뭐 직업적인 역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맞는 취미, 뭐 즐거운 것 이런 일들을 이제 뭐 찾게 될 때 그림은 되게 이제 이렇게 손에 관한 것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기억력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가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에 나타났을 때 빨리 건축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취미로 바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오고 확인하고 요새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어반 드로잉이든 뭐 이렇게 트래블 드로잉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노년에 뭐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배우는 기관도 많아졌고요. 문화센터 같은 데도 많고. 예. 네. 엄청난 독서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리지 않고 인문도서 뭐 책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영상의 시대 책을 읽으면 뭐가 좋습니까? 뭐 한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체가 바뀔 때마다 텔레비전 나오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책과 이 글로 쓴 것들의 위기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책은 뭐 요새는 뭐 다 핸드폰으로든 뭐 그렇게 이제 타블렛으로든 뭐 전철 타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 많지만
책 보는 사람도 여전히 꾸준히 있고요. 저는 이제 버스 안 전철안이라는 시리즈로 그림을 이제 현장에서 그리기도 하는데 그 책이 있는 사람이면 꼭 그리고 싶어지는 느낌. 그 책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제가 책에 갖고 있는 독서 취미는 사실은 집사람이 이제 뭐 거의 뭐 직업 독서가식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책을 읽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넘치는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런 책들을 주로 이제 얻어서 읽고 그러는데 어떤 책은 되게 흥미로운 매체고 그리고 이제 뭐 영상처럼 흘러가기보다는 한 번 더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두 번의 절차가 있어서 더 깊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런 반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 그러니까 이 블루도 어부인이 좋아하시는 색깔이고 책도 부인의 취미를 그냥 수용하신 건가요? 뭐 인문학책의 취미는 내가 더 있었고요. 집사람은 이제 소설 쪽이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려서 소설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읽게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설이 뭐 철학책도 뭐 나름대로 굉장한 깊이가 있지만 그런 이제 작가에 따라서 엄청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문학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게 됩니다. 예. 네. 문학 포함해서 나의 인생 책을 좀 꼽아준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아까 건축물도 비슷하지만 뭐 제가 이제 프랑스 뭐 철학 프랑스 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책을 40살 때서부터 공부 시작을 좀 했어요. 그 소위 이제 프랑스 철학을 공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추천이라고 뭘 읽게 되면 그 책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작가를 만나게 된 게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이 옛날에 책은 11권짜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다른 출판사에서 13권짜리로 나온 책. 하여튼 그거 읽고 이 책은 2번 읽고 그래서 어쨌든 그 11권, 13권짜리를 한 3번쯤 읽게 됐는데 뭐 그게 읽을수록 깊이가 있는 맛이 또 싹싹 살아나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물으면 이 책으로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서 실제로 이제 뭐 13권 매번 꽂아서 읽어도 이제는 이제 전적인 줄거리상의 깊이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평생 운전을 안 하시죠? 예, 운전을 차도 안 사셨죠? 뭐 차도 없고 운전을 못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남다르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나름의 삶의 철학인가요?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 운전면허 시험을 갔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서 옛날에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바로 다음 시험을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한 날짜를 또 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한 번 못 갔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안산이었는데 현장 가서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제 사무소 이제 생활하면서 시간을 못 내서 그 다음에 영영 이제 뭐 면허를 못 따게 됐고요. 그냥 제가 말로 무면허 무소유라 그럽니다. 이제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 배려가 생겨갖고 소유를 못 하게 된 그런 경우죠. 그런데 가족들이 뭐 부인이랄지 자녀들이 좀 불만스러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중교통이 뭐 큰 차들이 요새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는 뭐 공공교통기관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급하면 택시 타이죠 뭐. 네.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그 남다른 삶을 좀 사시는 것 같아서 만일에 이관직의 인생 사용 설명서 뭐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돌아보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산 것 같다. 뭐 학교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학교 강의를 뭐 99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학교 때 강의하고 애들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업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인생에 어쨌든 그렇게 늘 정점에 산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이제 뭐 좀 만족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이렇게 뭐 충실하다면 이상하지만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에 어쨌든 뭐 열심히 하는 것, 뭐 이게 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상투적이지만 뭐 까르페 디엠하고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뭐 다른 의미를 붙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실적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니까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뭐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 그거 선택입니까? 성정인가요? 성정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동창들 가끔 만나면 제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앨범을 잘 뒤적거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기억들이 이제 그런 걸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상대방이 당황할 때도 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꾸만 지나간 거를 이렇게 잊어버리는 오히려 그렇게 서러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쓸모 인류라는 책을 쓴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뭐 젬병이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건축에 종사하셨을 분들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의자도 만들고 뭐 테이블도 만드시나요? 네. 네. 아 그거 하면 뭐 좋습니까? 맞다. 그 질문도 여기 질문서 봤을 때 뭐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뭐 책 제목이 뭐 쓸모 인류라는 책입니다. 쓸모 인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는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쓸모 있는 거를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이 옷도 제가 이제 이렇게 리폼해서 만든 거거든요. 카라에 때가 많이 탄 거를 뜯어내고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때를 가부하는 걸 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주머니 달고 그다음에 이게 먹물튀기 같은 게 뭐 하나 있어갖고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장식이 아니고 뭐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좀 뭐 이렇게 안 빠지는 때국물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이걸 리폼이라 그러기도 하고 재생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만들기의 즐거움, 만드는 즐거움, 뭐 즐거움 만들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하실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옷, 뭐 이런 구두, 뭐 이런 소품 만드는 게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아까 건축이 이제 사용자를 전제로 해서 그런 즐거움도 주지만 이건 내가 쓸 것들을 남을 위해서 만드는 작업은 아닌데 만드는 자체도 뭐 건축 프로세스랑 비슷하죠. 뭐 그런 이제 쓸모의 뭐 내용도 찾고 부족한 걸 보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즐거운 일. 내가 아마 이제 뭐 노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즐거움을 이제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혹시 필요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뭐 책 같은 거를 지금 뭐 이렇게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건축에 관한 그릇된 상식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잘못 입력된 대표적인 건축에 관한 그릇된 상식 뭐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건축의 그릇된 상식이라는 건 없는 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는 건축은 그냥 건축이니까. 그런데 건축가, 건축사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내가 생각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건축 작업이 다 창의적이진 않은데 지나치게 이제 창의 과잉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우리들 건물들이 다 그야말로 건축이고 건축물인데 지나치게 이제 그걸 오버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의미 과잉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능력과 그런 작업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아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관심이 사용자 건축이라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이제 아주 편하고 좋고 그리고 사용자는 늘 바뀌니까 그것들이 또 건축가라고 하는 작업 아니고도 일반 사람들 참여해서 그런 작업을 고치고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과잉된 어쨌든 의미 부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조금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건 그야말로 그게 건축이죠. 뭐 그런 것들이 질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그냥 뭐 아까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건축에 대한 것들의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기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뭐 그것이 잘못 이해라고 생각할 건 없고 그 사회가 반영되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스피드 퀴즈 형식의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퀴즈 온더 블록 보신 일 있죠? 예, 자주 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유퀴즈 같은 건데 이 필제 질문의 약칭이 이 질문이니까 이 퀴즈라고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3개는 패스하셔도 돼요. 1. 나의 애장품. 이건 제가 갖고 온 만년필입니다. 펜이 나이가 제일 뭐 좋은 거고 이 도구가 여러 가지로 확장하게 합니다. 예. 네.
갖고 싶은 물건. 연장, 뭐 이건 이제 목공구 같은 연장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회전톱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죠. 네.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신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아까 현실적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라서 아래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만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뭐 그런 거죠. 예.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누구다 이렇게도 답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글쎄요, 옛날에 비천득이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 나의 흑역사. 글쎄요, 뭐 인생은 다 흑역사 아닐까요? 과거에 관한 부분들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지만 지나간 것은 되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뭐 되게 창피한 부분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가 다 흑역사입니다. 5. 나의 첫사랑. 제가 고입재수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 어쨌든 짝사랑 같은 애가 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 친구가 서울여상을 갔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뭐 덕숭에서 만나갖고 뭐 이렇게 데이트한 적이 있는데 내가 대학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좀 이따 만나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못 만나게 된 사람이 있죠. 아마 글쎄요, 이름을 붙인다면 첫사랑이 아닐까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건축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뭐 돈과 관련돼서 이제 건축주라고 하는 건축가한테는 클라이언트 그룹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악한. 내가 규모가 있는 건물을 많이 하다가 그걸 접게 된 계기가 그 사악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진짜 억울하고 뭐 같이 회의하면서 내가 구토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아주 그런 사람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네. 뭐 확률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 소시오패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소시오패스 정도의 수준이죠. 진짜 계약하기 전날 계약 조건을 왕창 바꾸면서 다 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어쨌든 어마어마한 것들에 그리고서 사실은 이제 건축을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줄여서 하는 계기가 된 사람입니다. 네. 나름의 나의 인생 노하우가 있다면은? 즐거운 것들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독서도 나오고 뭐 만들기도 나왔는데 이제 즐거운 일을 뭐 이렇게 잠깐만 하고 만들고 가까이 있는 일이 또 즐거운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못하면 못하고 뭐 그런 거죠. 예. 네. 나의 컴플렉스. 글쎄요,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 있으십니까? 그건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되는 거니까 지금 있는 거를 연결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겠죠. 예. 네. 혹시 묘비명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 어른들도 그냥 우리 마석의 집에 목련 밑에 그냥 모셨거든요. 비석이 없고요. 나도 뭐 거기 나무를 적당히 택해서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길 수 있으면 지금 하는 작업이 남는 거겠죠. 책이라든가 약간 출판사를 최근에 이제 만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남는 거지 뭐 굳이 뭐 묘위까지 쓰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서. 아니, 출판사를 만드셨다고요?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뭐 올 여름에 준비를 해서 여름에 책이 나올 거고요. 거의 이제 뭐 한 80% 단계, 뭐 집사람이 기회를 보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출판사 이름이 혹시 뭐 파란 그림, 출판사 파란 그림이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네. 그게 블루네요, 블루. 이름을 정하다가 그냥 파란으로 하려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파란이 있더라고요, 영상부에. 그래서 파란 그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런 일들, 뭐, 이제 묘비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셨고, 이게 1인 출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 2인 출판사네요.
법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도 혼자 돼 있고 네. 장소도 1인 출판사는 뭐 집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로 할까 그랬다가 집 주소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1인 출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이필재 7문에 인터뷰를 한 사람 추천한다면 누굴 추천하시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생각 안 해봤어. 알겠습니다. 이필재의 7문, 오늘은 펜화를 그리는 건축가 이관직 씨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